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의 품앗이 학봉선생과 돌아가는 중앙선의 이하역과 마사역에서 쓰라린 역사의 한 자락을 떠올려 본다라는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역은 1942년 4월 1일 중앙선을 개통할 때 지어진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한적한 시골역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380-13번지 청량리 기점으로 242.7km이고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10여리 거리에 마사역이 있고 남쪽으로 약 5리 거리에 서지역이 있습니다. 연간 수송 인원은 2007년에 승차인은 9명, 강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되어 모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역으로 변하였습니다. 1974년 1월 1일에 화물 취급을 중지했고 1976년 1월 1일에 소화물 취급을 중지했고요. 1993년 4월 15일에 승차권 발매를 중지했고 2007년 6월 1일에 여객 취급 중지가 되었죠. 저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여기에 사람이 타고 오르내렸습니다. 이하역의 건설과 관련된 야화가 있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 역사나 학설로 증명되지는 않았고요. 지역의 향토 사가들 사이에 구전되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서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중앙선 철로를 보면 지나치게 굽어서 돌아가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하역입니다. 원래 거주민도 적었는데 왜 이곳에 이걸 건설하였을까 의문이 들죠. 그 이유인즉 역사의 품앗이 가품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중앙선을 건설할 때 처음 계획은 이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제비원 부근을 통과하여 옹천으로 향하는 직선 단거리 철로를 계획하였으나 바꾸어 버렸다고 하죠. 그 이유는 중종 10년 1515년에 형조좌랑 이명이 건립하였고 상해 임시정부의 석주 이상용 선생이 태어나서 자란 임천각의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 중앙선 철로를 임천각의 마당으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99칸이나 되던 임천각의 절반이 허물어지고 50여 칸으로 겨우 명맥을 잇는 초라한 모습을 남기게 되었죠. 석주 이상용에 대한 일제의 안가품이 남아있는 슬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 말 청량리를 기점으로 하는 KTX 열차가 새로 부설된 철로를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임천각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역과 마사역은 돌아가는 중앙선이라고 하죠. 왜 돌아가야 했을까? 옹천으로 바로 향하지 않고 빙 돌아서 가야만 했을까? 여기에 역사의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313-2번지에 있는 학봉 김성일 선생의 묘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학봉은 황융길 정사와 함께 일본의 동태를 살피러 통신사로 파견된 조선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황융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는 보고를 하였지만 학봉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확증편향이라고 아시죠? 확증편향이란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그러한 현상이죠. 선조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학봉의 보고에 마음을 두고 전비태세를 느슨하게 하였습니다. 학봉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란 조용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시끄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준비하면 민심만 흉흉하게 되므로 이를 염려하여 그렇게 보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설이 학봉과 관련된 후세의 문집이나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무튼 일제는 중앙선을 건설하면서 학봉의 묘소를 피해갔습니다. 안동에서 옹천으로 단거리 철로는 학봉의 묘소 부근을 지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제는 학봉의 묘소를 피하여 이하역과 마사역으로 빙 돌아가는 철로를 부설한 것입니다. 흡사 말이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부근에서 도로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장택상이 찾아와 애원을 하면서 선산을 허물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택상의 읍소를 들어주었죠. 구미 상무리에서 장택상 일가에게 갖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과거를 생각한다면 모조리 허물어버려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구미 부근 방향을 바꾸어 건설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학봉의 묘소를 피해서 중앙선을 건설한 것은 역시 역사의 가품입니다.
통신사로 다녀온 학봉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갚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말입니다. 전쟁은 원칙이 있는데요. 출기불이요 공기무비입니다. 출병을 할 때는 상대가 전혀 의도하지 못한 시기에 해야 하고, 공격은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곳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봉의 침략 불가설을 선조가 믿었고, 이런 믿음은 대비태세를 소홀하게 만들었으며, 대비태세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었으니 출기불이는 저절로 완성된 셈이죠. 대비태세가 없는 상태는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공기무비의 전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려면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연구와 정찰이 필요하죠. 또 많은 예산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학봉의 보고로 인하여 이런 노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일의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추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역사였으며, 전쟁은 상대를 속여서 대비를 이완시키고 솜사탕 같은 평화노름에 취하게 만든 후에 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25 남침도 육군회관 낙성 시기에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술을 퍼마시고 정신을 놓게 하고 공격을 하였죠. 적이 공격하였는데 우리는 지휘관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군은 명동에서 자다가 허둥지둥 나오느라 바지를 입지도 않고 상의만 걸치고 군화를 신고 있었다니, 이거 봉숭아학당에서나 볼 수 있는 몰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전선언이니 평화선언이니 하는 듣기 좋아라 하는 선언들은 그 속에 엄청난 흉계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무지한 지도자들의 각설이 달인과 같은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용맹을 발휘하면 그 조직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말입니다. 멧돼지를 사냥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왈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개 이름이 자왈입니다. 자왈. 자왈은 멧돼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여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왈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멧돼지를 물고 뜯는 전투기술은 가히 따를 개가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포수가 올 때까지 멧돼지를 잡아놓는 역할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포수가 도착하면은 포수를 힐끗 쳐다보고 멧돼지와 간격을 벌려서 포수가 마음 놓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피냄새를 맡는 싸움의 현장에서도 피냄새에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싸우면서 주인이 도착할 시간을 벌고 도착하면 마음 놓고 사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자활이 없이는 멧돼지 사냥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마다 무장공비들이 침투하여 시끄럽게 하던 국계가 어느 순간부터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DMZ에 평화의 소리가 더 높아졌죠. 우리는 경계심이 이완되어 신선노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들은 전쟁의 명장이 아니라 관리의 명인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용렬한 국방장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과거에는 장군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 지금 장군들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깁니다. 몇 해 전에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던 저의 지인이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당사자들이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상실이죠. 왜 저러나? 저 정도밖에 인물이 안 되나? 한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한탄을 전해 듣는 저도 모골이 송연하였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어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최후의 순간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가품과 안가품, 앙이라는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여기에는 역사의 흥망을 갈라치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역사는 묻죠. 너희는 흥하길 원하는가? 너희는 망하길 원하는가? 흥망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역사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가 후세들에게 역사로 남게 된다. 국사를 맡은 사람들의 오판은 국민들을 죽음의 계곡으로 쓸어넣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은 정치인을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죽으려면 너 혼자서 죽어. 죄 없는 국민들을 죽이지 말고. 이러한 주문이 정치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니 비판하는 것이죠.